자, 다음 박남수의 새입니다. 새가 어떤 의미와 주제의식을 갖고 있는지 한번 봅시다. 전체 3개의 연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박남수의 시는 생각보다 옛날부터 수능에 잘 나왔었던 겁니다. 자, 첫 번째 1번부터 보시죠. 1년에 해당이 돼요. 하늘에 깔아놓은 바람의 여울터에서나 속삭이듯 서거기는 나무의 그늘에서나, 여기까지 좀 한번 볼게요. 그래서 바람의 여울터에서나 라고 하는 거죠. 자, 바람의 여울터 친절하게 밑줄쳐져 있네요. 그래서 바람의 여울터는 바람이 세게 불어 지나가는 곳이죠. 그래서 바람이 여기 밑에다 써올까요? 바람이 바람 불어 지나가는 곳인데, 이거야 뭐 표면적인 의미니까 시에서 있는 거니까. 그런데 자, 두 번째로 보면, 두 번째로는 바람의 여울터라고 하는 것은 자유롭고 순수한 공간입니다. 그래서 자유롭고 순수한 공간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저 앞에 있는 아름다운 자연세계를 나타내는 것이 바람의 여울터다라고 하는 것, 아름다운 자연세계, 요걸 세 번째로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시는 독특하게 1번, 2번, 3번으로 구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연을 인위적으로 구분하고 있죠. 이 숫자의 기능도 좀 알아둬야 되겠습니다. 보이니까 1, 2, 3으로 되어 있는데 인위적으로 구분을 하고 있다라는 점, 이 인위적인 구분은 시상의 흐름을 조절하는 기능이 있다. 시의 구성과 표현상의 특징을 좀 보게 되면 독특하게 번호를 붙여놨네, 이런 느낌이 들죠. 네, 그래서 번호를 통해서 구분을 하고 있다. 다음, 계속해서 작품 바람의 여울터, 자유롭고 순수한 공간에 속삭이듯 서거기는 나무의 그늘에서나, 그죠? 네, 그래서 나무의 그늘에서나, 새는 노래한다는데, 좀 봅시다. 여기서 새는 노래한다는데, 여기에서 뭡니까? 새의 상징적인 의미부터 먼저 나오네요. 해서 새라고 하는 것은 자연을 나타낸다, 생명을 의미한다, 순수한 존재, 순수함의 표상이다라고 하는 거죠. 네, 좀 더 조정을 하자면 요 새는 별표 쳐놔야 됩니다. 좀 별표를 쳐놔서 새는 노래한다, 모르면서 해서 여기는 요 내용, 의도적이지 않은 새의 순수함을 얘기하는 것이 바로 여기서부터 모르면서까지, 모르면서 노래를 해요. 찍찍짹짹, 참새처럼 노래하는 건가요? 그래서 새의 순수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심각하게 어렵지는 않아요. 생각보다 심각하게 어렵지는 않다. 그래서 새는, 근데 여기 보니까 새는 노래한다는데 또 뭐도 있지? 네 번째로 들어갈 게, 여기 도치법이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 네 번째로 들어갈 게 행가리 표현이 있죠. 행을 이렇게 확 눈에 띄게 바꾸는 행가리 표현 또는 행간걸침이라고 얘기합니다. 보통 행가리 표현이라고 해서 주의를 환기시키고 있어요. 관심을 집중시키는 역할을 하게 되죠. 행가리 표현. 그래서 노래한다, singing, 아름다운 자연, 순수한 자연, 꿈일 줄 모르는 자연, 그것이 노래인 줄 모르면서 그럼 무식한 거 아닌가요? 이런 비판할 수도 있는데, 그것이 노래인 줄도 모르면서라고 하는 것은 비가식적인 거죠. 그래서 그것은 여기서 노래라고, 그것은 노래고요. 대명사죠. 노래인 줄 모르면서 해서 요거 비가식적, 한마디로 막 꾸미거나 속이는 게 아니죠. 비가식적 또는 순수함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순수함을 나타내는 겁니다. 이 순수함이 뭘로 나타났다고? 노래로 나타났다고. 사랑, 생명, 순수함을 나타내는 것이 노래예요. 노래가 바로 새의 순수함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래서 새의 속성과 노래의 속성이 서로 일치하고 있는 거예요. 비가식적이고 순수한 노래인 줄 모르면서 노래를 하는 거지요. 그 다음 도치법이죠. 모르면서 새는 노래한다 라고 하는 거죠. 도치법 쓰인 문장도 좀 구분해 보면 새는 노래한다 요 문장과 좀 복잡해지죠. 새는 노래한다 그냥 눈으로만 보세요. 새는 노래한다 이 부분과 그것이 모르면서에서 요 모르면서가 사용된 요 문장이 서로 도치법으로 사용이 된 거예요. 새는 노래한다 하고 그것이 노래인 줄 모르면서 새는 그것이 사랑인 줄 모르면서 노래한다 라고 하는 거죠. 그죠? 도치법 여기 요 부분이에요. 새는 그것이 사랑인 줄도 모르면서 하는 부분으로 넘어갈까요? 사랑인 줄도 모르면서 순수한 거예요. 순수한 거예요. 사랑인 줄도 모르면서 순수한 것. 그 다음에 두 놈의 부리를 서로의 쭉지, 날개 쭉지죠? 서로의 쭉지에 파묻고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서로의 쪽지에 파묻고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과의 유대감이죠. 여기에서는 순수한 유대감을 나타내는 거예요. 쭉지에 파묻고. 다만, 체온을 나누어 가진다. 자, 체온을 나누어 가진다. 자, 이러한 행동이 원래 사랑을 나타내는 행동인데 그걸 모르면서 새들이 행동을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새가 무식한 건지 순수한 건지 모르겠지만 체온, 요거는 사랑을 상징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고 체온, 사랑인 줄 모르는 거죠. 체온을 나누어 가진다라고 하는 것은 그죠? 체온을 나누어 가진다라고 하는 것은 서로 간의 유대감을 형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새 사랑하는 모습이죠. 체온을 나누어 가진다. 사랑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표현이 나타나요. 체온을 서로 교류하는 것. 그래서 요게 1번이겠죠. 그 다음에 2번은 여기 현재형 종결어미 니은다를 사용하고 있어서 뭡니까? 생생하게 현장감, 현장감이라고 얘기할게요. 현장감을 나타내거나 가군으로서 온유를 형성을 한다라는 이거죠. 그래서 요걸 3번으로 잡아봅시다. 현재형 종결어미는 생생함, 현재형을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꾸밈 없는 새 순수한 모습, 꾸밈이었어요. 꾸미지 않아요. 비가식적이에요. 요런 어떤 순수한 모습을 발견하면 됩니다. 뭐 별로 어려운 건 아니고. 다음, 두 번째 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비교적 좀 짧죠. 그리고 의미도 좀 더 분명하게 좀 알 수 있네요. 새는 울어서 뜻을 만들지 않고 라고 하는 거죠. 울어서 뜻을 만들지 않고 라고 하는 거니까 울어의 구체적인 내용이 저기 보이는 거죠. 울어의 구체적인 내용이 보이는구나 라고 정리할 수 있어요. 자, 울어 요거 세모 칠 겁니다. 인위적인 요소를 나타내는 것이 울어예요. 자, 다시 한번 울어 뜻을 만들지 않고 라고 하는 거라서 요 울다라고 하는 것은 뜻과 마찬가지예요. 요렇게 가서 인위적인 것 1번, 가식적인 것 2번, 또는 요 가식적인 것과 같은 말이 허위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순수함의 반대겠죠. 순수함의 반대입니다. 지어서 교태로라고 하는 건데 가식적인 태도를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아양을 부리는 태도인데 이 아양을 부리는 태도가 가식적이다라고 평가를 하는 겁니다. 여기 있는 것처럼 가식적이고, 그래서 여기 사랑을 가식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을 가식하지 않는다. 순수함. 자, 가식적으로 거짓으로 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순수함, 진실함 이런 것들이 파악이 되는데, 그러면 여기서 뭐를 얘기하는 겁니까? 그래서 자연 자체의 순수함 여기에서 나타나는데
이거는 여기에서 나타나는 것은 인간과 자연의 대조죠. 인간과 자연의 대조를 생각할 수 있어요. 인간이 손대는 것은 인위적이죠. 인간은 인위적인데 자연, 새를 대표로 하는 자연은 뭡니까? 인위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순수한 거죠. 인위적이고 순수하다라고 보면 인위적인 건 가식적인 거예요. 여기 가식하지 않는다 해서 가식적인 것은 인위적인 겁니다. 이렇게 확대해 볼 수가 있죠. 새의 순수함이 나타나고 있어서 이 부분을 통해서 결국 뭐를 얘기하는 걸까? 정리를 해보니까 이 부분을 통해서 인간에 대한 어떤 비판적인 또는 인간이 만들어 놓은 인간 문명에 대한 비판적인 인식을 여기에서 담고 있습니다. 이제 조금 메시지를 생각해야 돼요. 박남수의 새라고 하는 작품에서 그냥 눈으로 보이는 것도 있지만 2번 반복이 되면 조금 더 생각을 해보자. 자, 이제 3년으로 넘어갑시다. 3년으로 넘어갑시다. 포수는 한 덩이 납으로 그 순수를 겨냥하죠. 납탄으로 이제 아마 알 것 같아요. 그래서 포수 세모 쳐야 되겠죠. 앞에 여기 인간과 자연의 대조를 얘기했었던 것이 인간을 상징하는 존재가 바로 포수 또는 문명일 수도 있어요. 인간이라고 하는 어떤 종족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문명 또는 순수를 파괴하는 존재. 번호만 잘 매겨둡시다. 잘 정리해놨네요. 한 덩이 납으로라고 했는데, 자, 요 납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폭력성이죠. 그래서 납이라고 하는 것은 파괴성, 비정함 1번, 2번, 3번 이건 뭡니까? 인간 문명의 폭력성을 상징하는 것이 납이에요. 총알이잖아요. 총알이라고 생각합시다. 총알이기 때문에 이 납은 인간 문명의 폭력성인데 구체적으로 그럼 인간 문명의 폭력성은 뭡니까? 자연 파괴에 해당이 되는 거겠죠. 자연 파괴를 암시하는 내용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 순수를 겨냥하지만 해서 순수는 뭡니까? 여기서 순수는 새예요. 그래서 순수는 새라는 것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지만 두 번째 하나 더 체크하죠. 여기에서 그 순수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뭡니까? 시인이 또는 시적 화자가 추구하는 가치죠. 그래서 추구하는 가치나 이상일 건데 추구하는 가치나 이상이 뭐라고 이미 우리는 알고 있어요. 순수함을 추구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매양, 늘 쏘는 것은 그렇죠? 매양 쏘는 것인데 쏘는 것은 다시 한번 파괴적, 폭력적인 거예요. 파괴적, 폭력적인 행위라는 점. 그렇죠? 순수함을 파괴하는 것, 자연 파괴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피에 젖은 한 마리 상한 새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해서 파괴된 순수한 자연의 모습이 바로 상한 새에서 나타나는 거죠. 그죠? 상한 새에서 나타나고 있다. 파괴된 자연의 모습이에요. 별표 쳐야 되죠? 추가 체크할 건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에 의해 새의 순수성이 파괴되고 있는 것이지요. 그죠? 그런데 이런 자연 파괴가 있지만 여기서 좀 참고 좀 합시다. 비록 새가 또는 자연이 파괴가 되기는 하겠지만 다시 여기다 체크하는 게 낫겠네요. 인간에 의해 파괴되는 새의 순수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좀 논란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어떤 공격성과 파괴성이죠. 인간에 대한 공격성, 파괴성을 비판하고 있는 것이다. 비판적 의식이 담겨져 있는 건 맞는데 요거에 대한 약간 다른 해석의 문제도 있습니다. 완전히 다른 건 아니고 파괴된 순수한 자연의 모습이 있기는 하지만
새 순수성은 파괴되지 않는다라는 내용이죠. 그래서 여기서 인간에게 파괴되는 새라고 해야 되죠. 순수성을 좀 지우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다시 한번 하면 새까지만 하고 순수성을 좀 놔두고 이 순수성 같은 경우에 좀 논란이 돼요. 이 순수성은 외적인 요소는 파괴가 되지만 순수한 가치는 파괴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파괴되는 새의 모습까지만 하고 순수성은 본질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본질적 가치에 해당이 되는 거죠. 본질적 가치는 계속 남아있게 된다는 의식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파괴된 외적 모습이죠. 상한 새는 모습, 이 모습은 외적으로는 파괴가 되고 있지만 그래서 비판받아 마땅하지만 순수한 가치는 없어지지 않는다라는 내용이지요. 순수한 가치는 없어지지 않는다. 이런 평가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마지막 부분은 해석이 출제자의 주관에 따라서 출제 의도에 따라서 매우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학교나 또는 문제에서 얘기하는 출제 의도를 어느 정도 확인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요거예요. 새 외적인 모습은 파괴가 되지만 근본적인 본질적인 순수함의 가치는 파괴되지 않는 요게 작가의식으로 보는 거죠. 본질적인 가치, 순수한 가치는 요게 작가의식이다라고 해서 문제가 출제된 것도 있었으니까 참고는 하라는 겁니다. 어떤 새 순수함이 파괴되는 것으로도 볼 수도 있지만 외적인 것만 파괴되고 물리적인 파괴만 있고 순수성의 절대적 가치는 파괴되지 않는다. 그걸 파괴하려는 인간을 비판할 뿐이다. 이런 내용으로도 볼 수가 있어요. 자, 마지막에 주의를 좀 줬고 마무리하겠습니다.